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제 생일날 초인종을 누른 건 기다리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택배 기사님이었죠.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케이크와 고급차 세트가 들어있었어요. 분명 정성껏 고른 선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머님도 겪고 계실지 모를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올해 생일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작년엔 손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며느리가 정신없는 건 당연했죠. 밤낮 구분 없이 아기 울음소리에 깨고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그 시절 제가 겪었던 일들을 며느리도 똑같이 겪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작년 생일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들이 저녁에 잠깐 들러서 엄마 생신 축하해요 한마디 하고 급히 돌아갔을 때도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웃으며 보냈죠. 내년엔 좀 나아지겠지. 아기도 크고 며느리도 여유가 생기면 그땐 우리도 예전처럼 함께 생일상 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1년을 기다렸습니다. 손주는 이제 돌이 지났어요. 밤에도 잘 자고 낮에는 어린이집도 다니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며느리도 이제 좀 숨통이 트였을 거라 생각했죠. 생일 일주일 전부터 저는 은근히 기대를 품기 시작했어요. 혹시 깜짝 파티라도 준비하는 건 아닐까? 그런 헛된 상상도 해봤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집에 초대해서 간단하게라도 함께 식사하지 않을까? 전날 밤엔 잠도 잘 안 왔어요. 설레는 마음 반, 불안한 마음 반으로 뒤척였죠. 생일 당일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씻고 옷도 괜찮은 걸로 골라 입었어요. 혹시 아들네가 깜짝 방문할지도 모르잖아요. 머리도 정성껏 빗고 화장도 연하게 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아직 아무 연락이 없었죠. 아직 이른 시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부엌에서 아침을 간단히 차려 먹으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곁에 두고 확인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면서도 화면이 켜지길 기다렸어요. 오전 10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죠. 11시가 됐어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낮 12시. 점심시간인데도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니, 어쩌면 기억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연락하지 뭐 하고 미루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아니야. 그럼 너무 서운한 것 같잖아. 그냥 기다려보자. 분명 기억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오후 1시가 되어도 2시가 되어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참지 못하고 카톡을 보냈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오늘이 제 생일인 걸 모르는 척하면서요. 오늘 뭐 하니? 그냥 그 한 줄만 보냈습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정신없어서 연락이 늦었네요. 유유 케이크랑 선물 보냈어요. 오늘 도착할 거예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고맙다는 생각과 동시에 서운함이 북받쳤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면 언제 생각이나 했을까요? 저녁 늦게? 아니면 하루가 다 지나고 나서 택배로 보냈다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택배. 직접 오는 게 아니라 택배라니.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입니다. 문을 열자 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제법 무거워 보이는 상자였죠. 조심스럽게 들고 안으로 들어와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그 상자를 바라봤어요. 포장은 정말 예뻤어요. 리본도 달려있고 포장지도 고급스러웠죠. 분명 백화점에서 포장한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리본을 풀고 포장지를 벗겼어요. 상자를 열자 반듯하게 놓인 선물들이 보였습니다. 케이크 하나. 유명한 케이크 가게 것이더군요. 작지만 정말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초도 함께 들어있었죠. 그 옆엔 차 세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한다고 한 번 말했던 허브티 브랜드였어요. 여러 종류가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한 장.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며느리 올림. 예쁜 글씨체로 인쇄된 카드였어요. 분명 정성껏 고른 선물이었습니다. 케이크도 비싼 거고 차 세트도 제법 가격이 나갈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시간을 내서 골랐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케이크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케이크를 혼자 먹으란 말인가? 차 세트를 만지작거리면서 생각했어요. 이 차를 혼자 마시란 말인가? 카드를 다시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한 줄에 인쇄된 글씨가 진짜 마음일까?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어요. 비싼 케이크가 아니었어요. 고급 차 세트가 아니었어요. 그냥 미역국 한 그릇이면 됐어요. 손수 끓인 정성 담긴 미역국 한 그릇.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미역국 끓였어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었을 뿐이에요.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서 손주 얼굴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밥 한 끼 먹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예전엔 그랬잖아요. 남편이 살아계실 땐 제 생일이면 아들이 꼭 집에 들렀어요.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하고 손주랑 함께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죠. 케이크도 함께 자르고 초도 함께 불고 사진도 찍고. 그게 벌써 3년 전 일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어요. 다들 슬픔에 젖어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3년째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여야 할까요? 휴대폰을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신호음이 울리다가 연결됐습니다. 엄마. 응, 나야. 선물 잘 받았어. 아, 도착했어요? 마음에 드세요? 그래, 예쁘더라. 고맙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미안해요.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저녁에 퇴근하고 들를게요. 아니야, 괜찮아. 바쁜데 무슨. 그냥 선물만 받아도 충분해.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녁 때 봬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저녁에 온다고 했으니 그래도 다행이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왜 생일 당일에 아침부터 함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됐을까요? 저녁 7시쯤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왔니? 며느리랑 손주는? 애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대요.
아내가 집에서 봐야 해서 또 그 말이었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더라고요. 아기가 아프거나 며느리가 약속이 있거나 뭔가 중요한 일이 있거나 아들이 소파에 앉으며 케이크를 보더니 말했어요. 와, 괜찮은 거 보냈네. 이거 비싼 건데. 그래? 나는 잘 모르겠더라. 엄마, 좀 드세요. 맛있을 거예요.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정말 예쁜 케이크였어요. 크림 장식도 섬세하고 과일도 싱싱해 보였죠. 초를 꽂고 불을 켰습니다. 아들이 불을 끄자며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더군요. 자, 엄마 소원 빌고 불 끄세요. 혼자서 초를 불었습니다. 아들이 박수를 쳤어요. 생신 축하합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케이크를 자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요. 케이크 2조각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하나는 아들 앞에, 하나는 제 앞에 놓았죠. 잘 먹겠습니다.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했지만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케이크 안 맞아요? 아니야, 맛있어. 그냥 좀 달아서. 아들이 케이크를 먹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선물 배송하고 나중에 따로 뵙고 훨씬 편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느끼던 서운함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편하다고? 네. 받는 사람도 부담 없고 보내는 사람도 시간 절약되고 요즘 세상이 다 그래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희들 편한 거지. 내가 편한 게 아니잖니.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택배가 아니라 사람이 보고 싶었어. 케이크가 아니라 미역국이 먹고 싶었어. 혼자 초 끄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노래 불러주는 생일을 원했단 말이야.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게 요즘은 다들 바쁘잖아요. 시간 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바쁘다는 게 핑계가 되니? 내 아빠 살아계실 때는 아무리 바빠도 생일엔 함께 했잖니. 그때랑 지금이랑은 달라요. 회사도 더 바빠졌고 애도 있고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바쁜 건 나도 알아. 그런데 말이야. 1년에 딱 한 번. 내 생일날 하루만이라도 시간을 낼 수 없는 거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에 한두 시간만이라도.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표정이었죠. 며느리한테 미역국 끓여달라는 게 그렇게 큰 부탁이니? 집에 와서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게 무리한 요구니? 엄마, 그게 아니면 뭐니? 솔직히 말해봐. 귀찮은 거잖아. 택배로 선물 보내면 간단하고 나중에 잠깐 들러서 인사만 하면 되니까 편한 거잖아.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그 말을 듣고 나니 오히려 제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괜히 아들을 힘들게 한 건 아닌가 싶어서요.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아니에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들이 케이크를 몇 입 더 먹고는 시계를 봤어요. 엄마, 죄송한데 저 좀 일찍 가야 할 것 같아요. 애가 재워야 하는 시간이라서. 또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 가봐. 손주 봐야지. 아들이 일어서서 가방을 매더니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다음에 꼭 같이 식사해요. 다음에, 그 다음은 언제일까요? 아들이 나간 후 저는 혼자 남은 케이크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정성보다 편리함이 우선인가 봅니다.
아들이 떠나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텅 빈 거실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시계를 봤어요. 저녁 8시. 아직 저녁을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케이크 몇 조각으로는 배가 차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미역을 꺼냈어요. 늘 생일이면 먹던 미역국. 오늘은 제가 직접 끓여야 했습니다. 미역을 물에 불리면서 생각했어요. 예전엔 누가 끓여줬었는데 남편이 살아계실 땐 남편이 끓여줬어요. 서툴지만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아침 일찍 가져다 주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 맛은 장담 못하지만 정성은 듬뿍 담았어. 그때는 웃으며 맛없다고 놀렸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며느리가 끓여줬었죠. 처음 12년은요. 전날 미리 와서 준비하고 생일 아침에 따뜻한 미역국을 내어주던 며느리.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맛있게 드세요.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불린 미역을 참기름에 볶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물을 붓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췄어요. 다진 마늘도 넣고 소고기도 조금 넣었죠. 끓는 냄비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내 생일날 내가 내 미역국을 끓이고 있다는 게 이렇게 슬플 줄 몰랐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미역국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생일이면 꼭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들 생일만은 꼭 챙기셨죠. 미역국 먹어야 한 살 더 먹는 거야. 어머니의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돕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아들 생일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이고 아침상을 정성껏 차렸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고 케이크도 준비하고 그렇게 30년을 키웠는데 이제 제 생일엔 아무도 미역국을 끓여주지 않네요. 미역국이 완성됐습니다. 그릇에 담아 밥상에 올렸어요. 반찬은 냉장고에 있던 김치랑 멸치볶음만 꺼내 놓았습니다. 혼자 앉아서 수저를 들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혼잣말이었습니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간은 적당했고 맛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였어요. 억지로 삼키고 또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았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밥상 위에 미역국 그릇에 눈물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해졌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제가 끓인 미역국도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혼자 미역국을 끓이게 될까? 무서웠어요. 앞으로의 세월이 두려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탁자 위에 아까 받은 케이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다 타버렸고 크림은 조금 녹기 시작했더군요. 냉장고에 넣어야겠다 싶어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케이크를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케이크를 언제 다 먹지? 혼자서.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외로움이구나.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거웠어요. 어젯밤 많이 울어서 그런지 눈도 퉁퉁 붓고 머리도
지끈거렸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생신 잘 보내셨어요? 선물 마음에 드셨는지 궁금해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고맙다. 잘 받았어. 그냥 이렇게만 답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할까요? 선물은 고마운데 정작 얼굴을 보고 싶었다고, 함께 밥 한 끼 먹고 싶었다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케이크도 맛있고 차도 좋더라. 다음에 시간 되면 집에 한번 놀러 와라. 보내고 나니 허전했어요. 이게 제 진심은 아닌데, 하지만 며느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괜히 부담 주고 관계만 나빠질까봐 걱정됐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친구인데 역시 자식들과 떨어져 사는 사람이에요. 응, 나야. 무슨 일이야? 어제 생일이었잖아. 잘 보냈어? 그 질문에 목이 메었어요. 그냥 그랬어. 왜? 무슨 일 있었어?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제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습니다. 택배로 온 선물, 혼자 끓인 미역국, 아들이 잠깐 들렀다 간 것까지. 친구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나도 비슷해. 우리 아들도 작년 내 생일에 상품권 보냈더라고. 상품권. 심지어 문자로 온 거야. 정말. 응. 처음엔 서운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요즘 애들이 다 그래. 효도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지. 그래도 생일날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어려운 일이야. 요즘 세상에는 다들 바쁘게 살잖아. 회사, 육아, 자기 생활. 우리 때랑은 다른 거지. 친구의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그냥 이렇게 익숙해져야 하는 거야?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화내봤자 관계만 나빠지더라고. 차라리 내가 마음을 비우는 게 나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서도 친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음을 비운다. 그게 가능할까요? 평생 자식을 키우면서 쏟아부은 정성을 이제는 기대하지 말라는 건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은 계속됐어요. 장 보러 가고, 텔레비전 보고, 청소하고, 밥 먹고,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그린 그림이 우편으로 왔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서툰 그림이었어요. 집 한 채, 사람 3명, 아마 아빠, 엄마, 그리고 아기 자신을 그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구석에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다른 3사람과 떨어진 곳에 혼자 서 있는 사람. 그 옆에 서툰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할머니.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의 눈에도 제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가족과 떨어진 채 혼자 있는 사람. 그날 저녁 결심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응. 나야. 시간 있니? 네. 말씀하세요. 저기,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 안 할래? 엄마가 밥 차릴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이번 주말은 처가 가기로 해서 또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 주는 제가 일정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어요. 언제쯤 될까?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날이.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서운해서 울었을 텐데 이번엔 눈물이 안 났습니다. 익숙해진 걸까요? 아니면 포기한 걸까요? 거실 창문을 열었어요.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래 놀이터를 내려다봤어요.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달려가서 안아주고 그네를 밀어주고 웃으며 사진을 찍고 저 부모들도 나중엔 나처럼 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쩌면 더 심할지도 몰라. 세상은 계속 바쁘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더 바쁘게 살아갈 테니까. 창문을 닫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에서 어제 받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아직 반 이상 남아 있었어요. 작은 접시에 한 조각 덜어서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혼자 소파에 앉아서 천천히 먹었어요. 달콤했어요. 정말 맛있는 케이크였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고른 거겠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비록 직접 와서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 생일을 기억하고 선물을 보낸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걸까요? 차 한 잔을 끓여서 함께 마셨어요. 며느리가 보내준 허브티였습니다. 향이 좋았어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 그렇게 혼자 위로하면서 차를 홀짝홀짝 마셨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의 방식도 변했습니다. 제가 적응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 마음을 계속 지켜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올해 생일을 보내며 펜을 들었지만 쉽게 쓰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올해 생일은 혼자였다. 택배로 온 선물. 잠깐 들른 아들. 혼자 끓인 미역국. 외로웠다. 하지만 이게 요즘 세상이라면 나도 적응해야 하는 걸까? 아직은 잘 모르겠다.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허전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겠다. 나를 완전히 잊은 건 아니라는 것. 그들 나름대로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년 생일은 어떨까요? 또 택배가 올까요? 아니면 조금 달라질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여전히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들도 저를 사랑한다는 것.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아직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나아질까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손주를 데리고 왔더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뵈서 죄송해요. 어머, 무슨 일이니? 들어와. 며느리가 들어와서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어머님, 생신 때 직접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사실 그날 제가 정신이 없어서 택배로 보내는 게 편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선물 잘 받았어. 그런데 남편한테 들었어요. 어머님이 많이 서운해하셨다고. 아들이 얘기했나 봅니다. 아니야. 그냥 아니에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선물보다 중요한 게 함께하는 시간인데 어머님 혼자 미역국 끓이셨다는 얘기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왔어요. 늦었지만 미역국 한번 끓여드리려고요. 괜찮으시죠? 그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주와 함께 거실에서 놀았습니다.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서 옹알거렸어요. 따뜻했습니다. 1시간쯤 후 밥상이 차려졌어요. 따끈한 미역국,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 그리고 정성껏 차린 밥상. 어머님, 늦었지만 생신 축하드려요. 세 식구가 함께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짭짤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어머님 입맛에 맞을까 걱정했어요. 맛있어. 정말. 그리고 덧붙였어요. 내가 끓여줘서 더 맛있어.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주 이야기, 일상 이야기, 별거 아닌 이야기들. 하지만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 같은 밥상에 둘러앉아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할게. 너는 에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손주와 함께 놀았어요. 그러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끝내고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달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를게요. 어머님께 저녁 해드리려고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바쁜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거 생각해보니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며느리가 가고 난 후 저는 설거지된 그릇들을 정리했어요. 마음이 훨씬 가벼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대부분의 날들은 혼자 보내야 하고 생일 당일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세상은 변했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완전히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이었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년 생일엔 어떨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덜 두렵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롭기는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니까요.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혹은 여러분의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우리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바로 가족을 향한 마음입니다. 다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세대 간 차이가 있을 뿐이죠. 부모 세대는 직접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손을 맞잡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선물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죠. 어느 것이 맞고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식들의 바쁜 일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식들은 부모님의 외로움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조금씩 다가가다 보면 언젠가는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기를, 누군가에게는 생각할 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한번 안부 전화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부모님이시라면 자식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마음을 전하려는 그 노력이니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